그림과 같이 삼상 송전선로에서 반지름 R인 도체 AB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선간거리가 D일 때 완전 연가된 경우 각 선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 공식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0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D0다라고 하는 것은 등가 선간거리예요. 등가 선간거리. 그러면 도체 ABC의 등가 선간거리는 도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세제곱근 루트에 A와 B 거리는 D, B와 C 거리는 D, 그리고 C와 A 거리는 2D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세제곱근 루트 2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D0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연피손의 원인은 이 케이블의 손실에는 도체손, 유전체손, 연피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연피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연피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체에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이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 H가 되겠죠. 이때 케이블의 외피가 어떠한 도전성 도체로 돼 있다. 도전성 도체. 시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와 전류 손이라든가 또는 시스 회로 손이 발생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연피손 또는 시스 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피손이 발생하는 거죠. 전자 유도 현상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의 전자 유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에서 선간전압, 송전거리, 수전전력, 역류를 같게 하고 선로 손실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삼상에 필요한 전선의 무게는 단상의 얼마인가, 즉 몇 배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기 방식별 비교를 보시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즉 1 기준으로 해서 삼상 3선식 같은 경우 이 전선의 중량비는 4분의 3, 7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표를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단상 3선식은 8분의 3, 삼상 3선식은 4분의 3,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에서는 삼상 3선식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호개전기와 그 사용 목적이 잘못된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율 차동 개전기는 발전기나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전기로서 1, 2차측 간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개전기입니다. 두 번째, 전압 평형 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전압들 간의 차이가 일정 값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로서 콘덴서라든가 또는 PT 고장 검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상 과전류 개전기는 결상 사고라든가 또는 부하 불평형 시 흐르는 역상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전압 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보기를 살펴보면 목적이 잘못된 것은 했을 때 4번 보시면 과전압 개전기, 과부하 단락사고, 이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단히 큰 단락 전류가 흐르게 돼서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이 되겠죠. 과전압이 아니라 과전류 개전기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제일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것은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고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 리액터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 지락 전류가 작음으로, 매우 작음으로 유도장애가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이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아주 확실하게 되고요.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고 또한 이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기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문제에서 이 초고압 계통의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압이 높지만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고압 송전 계통의 이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겠죠. 문제 보기를 살펴보면 계통의 절연 레벨을 낮게 할 수 있으므로 초고압 송전 계통의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전압의 조정 방법 중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의 역할은 말 그대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보상하는 장치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전용 변전소 변압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송출하는 전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류의 크기가 크면 전압 강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송출하는 전압을 증가시켜서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기준 전압을 조정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을 제어, 고장 전류 발생 시 신속히 차단을 하고요.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채용한다거나 복도체 사용, 직렬 콘덴서 삽입,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압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극여자 방식, 계통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 그리고 고속도 개전기 또는 고속도 제폐로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속계 성능을 개선하고 제동 저항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송전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절연 개폐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가스절연 개폐기는 철제 용기에 모선 차단기 단로기 등을 넣고 SF6 가스로 충전하여 밀봉한 구조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 GIS의 특징을 살펴보면 설치 면적이 작고 안정성이 좋고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또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유지 보수 빈도수가 적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작업이 간단하고 공기가 단축이 되며 밀폐형 구조로 소음이 적고 라디오 방해 전파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장점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 밀폐되어 있고 맞는 내용이고요. 설치 면적이 어때요? 작아지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된 삼상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 방식의 선로가 있다. 이때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건전한 2선의 대지 전압은 지락전에 몇 배까지 상승하는가. 이 비접지 방식에서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건전상 대지 전위는 이론상 루트 3배가 됩니다. 근데 실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4에서 6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론상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은 상규 대지전이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리액터의 종류 4가지가 있죠.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 제한, 소호 리액터 지락전류 제한, 직렬 리액터 제5고주파 제거, 병렬 리액터 페란티 현상 방지죠. 문제에서 한류 리액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에 제한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삼선식 유래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0.8의 삼상평형부하가 조속되어 있다.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 6600V, 부하의 단자 전압 6000V일 때 부하 전력은 얼마인가? 단 저항은 4옴, 리액턴스는 3옴이며 기타 선로 종수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송전단 전압 vs다 라고 하는 것은 660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전단 전압은 6000V,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2며 그쵸? 저항은 4옴,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3옴이다. 이때 수전전력 P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6600에서 6000V를 빼면 60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압 강하 E는 공식이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또는 V R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 P죠. P 수전전력이 얼마이냐. 그럼 이 수전전력 관련된 식으로 정리해보면 P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분의 E V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항은 4옴 플러스 리액턴스는 3옴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이 0.8, 사인은 0.6 되겠네요. 전압 강하 600V, 수전단 전압 6000V. 문제에서 킬로와트의 단위로 묻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576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갑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발생의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코로나다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로의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방전하면서 빛과 소리를 내며 방전하는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손실, 코로나 잡음, 통신선 유도장애, 소리액터의 소능력 저하, 그리고 전선 부식을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이거나 또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도체, 중공연선, ACSR을 채용을 하거나 또는 가선 금구리를 개량한다라고 하는 코로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코로나 방지 대책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번의 매설지선이 되겠죠. 이 매설지선은 철탑에서 발생하는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매설지선이죠. 그래서 3번이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이 아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로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압 측에 설치하는 방법, 고압 측과 부하에 분산하는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 부하 말단에 분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2차 측에 여러 대의 전동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동기, 여기도 전동기, 여기도 전동기, 여기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럼 이쪽을 우리가 이제 고압 측 될 것이고요. 이쪽을 저압 측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번은 고압 측에 설치하는 방법, 즉 전력용 콘덴서를 여기에 이렇게 통합으로 설치하는 방법이죠. 관리가 용이하고 무효전력에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경제적이다. 단점으로는 역률 개선 효과가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하 말단에 분산 설치하는 방법, 즉 전동기별로 이렇게 각각
설치하는 방법이 바로 3번이죠. 부하 발단에 분산 설치하는 방법. 이때 장점으로는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대신에 콘덴서를 여러 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달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1번보다는 역률 개선 효과가 크지만 설치비는 증가를 하겠죠. 그럼 문제에서 역률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거겠죠, 그죠? 이거 부하에 분산 설치하는 방법 해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부하 말단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방법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0kVA의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공식 PS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N IS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큰 값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 용량 구하는 식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0.4% 100 곱하기 PN 기준 용량 여기에서 1000kV 암페어는 1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여기다가 10 메가볼트 암페어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의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kV 3상 4선식 Y결선 중성점 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거의 없고요. 따라서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상당히 큰 대전류입니다. 즉 고장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어떻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전류로 인해서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대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기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겠죠. 이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앞에 세 가지.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상승이 거의 없고 따라서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고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번 보호개전기 동작 확실하죠. 그죠? 일선지락 사고 시 대지전이 상승이 거의 상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다.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선로 해저의 개수가 증가하고 절연 레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연 레벨이 작아진다고요. 그럼 절연 레벨이 작아지면 선로 해저 개수도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전력을 수전할 경우 역률이 나빠질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반대로 역률이 좋아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보면 전력 손실이 작아지고요. 전압 강화가 작아지고 전원 설비의 여유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역률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역률이 나빠지면 반대가 되겠죠. 전력 손실도 커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고 여유율도 감소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전압 강화 증가하죠. 전력 손실 증가하죠. 당연히 전력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증가를 하겠네요. 세 번째, 유효전력의 증가와 역률은 관계가 없죠. 만약에 유효전력이 증가한다면 피상전력이 일정하고 유효전력이 증가한다면 역률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피상전력이 일정할 때 유효전력이 좋아지면 많아지면 역률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발열량 6,000kcal/kg인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발전 효율이 36%일 때 연간 발전량이 18억 kWh라면 총 연료량은 몇 톤 정도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의 효율 이타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은 연료란 말이에요. MH 분의 전력량 860 PT. 이게 효율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양이 얼마냐 이거예요. 요 양. 여기에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얘는 발열량으로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얘는 아워, 얘는 킬로와트 이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연료량이 알고 싶다는 얘기고, 얘를 M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M은 H 이타 분의 860 PT 이렇게 돼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H 발열량 6000 곱하기 효율 36%니까 0.36 860 곱하기 연간 발전량 이 PT가 18억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곱하기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톤. 여기까지는 얘가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톤으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72만 톤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단로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단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CB. 이 단로기와 차단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회로를 열었을 때 이 단로기와 차단기에 아크가 발생합니다. 아크를 소화할 수 없는 것은 단로기고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입니다. 따라서 이 단로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 즉 오프되어 있을 때만 단로기를 온, 오프 조작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한 것을 우리는 인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시면 2번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그죠?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를 온, 오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록 기능이란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호개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이 보호개전기를 동작시간에 의한 종류로 분류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전류가 흐르겠죠. 이 순환시 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는 게 순환시고요. 정환시 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일정 시간 후,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것이 정환시 개전기입니다. 반환시 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장전류가 작을 때는 천천히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고장전류가 클 때는 아주 빨리 동작하는 것이 우리가 반환시 개전기다라고 하며, 반환시, 정환시 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전류 이하에서는 반환시 개전기의 특성을 갖고 있죠. 즉 전류가 커질수록 빨리 동작을 하고, 자, 어떤 일정 전류 이상에서는 이 정환시 특성을 갖는 겁니다. 즉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이 반환시, 정환시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며 어떤 전류값 이상에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즉 전류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